안녕하세요. 유해영 영문법 제139강 이 영어 정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 영어 정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죠. 요새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또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보면은 영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영어 정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영어를 정확히 아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본인은 이제까지 영문법을 한 75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또 저희 자식은 또 하나 있는데 한 80독 이상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영어를 이제 거의 그 문해력은 이제 정확히 읽고 쓰고 하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좀 말해 보겠습니다. 자, 며칠새,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죠. 며칠새 이 별짓이라는 분이 댓글에 수차례 영어에 관해서 질문을 해왔고, 또 정민구 씨라는 분이 방명록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 장문의 의견을 제시해서 두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후 바로 본인이 과거 영어를 공부할 때 고민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분에게,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영어 교습으로, 그러니까 학원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하는 영어 교습으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지켜야 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해야 사업적으로 자신과 자신들 세계가 더 잘 보장됨으로써, 그런 분의 견해는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본인은 영어 강의를 통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라 본다. 이제 제가 이게 애국에서 7년 좀 넘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애국에서 주로 영문 교재를 영문으로 책을 쓰고, 또 그걸 가지고 애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은데, 베트남은 한국시단 베트남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첫째, 우선 유해영 영문법 오리엔테이션, 또 1강, 52강, 98강, 138강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견해는 본인의 자식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어요. 본인의 자식은 영문법을 한 영어 참고서를 80독 이상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거의 만점을 맞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 공부하는 자세. 자, 본인은 제 본질과 원리 추구. 자, 본인은
삶을 살면서,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이 본질과 원리 추구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이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또 원리는 뭐냐, 왜 그러냐, 무엇이고 왜 그러냐를 항상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도 좀, 강조하고 싶네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모든 직장이든 무슨 가정이든 뭐 모든 것이다. 뭐 종교적이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체가 뭐냐 하는 뜻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이런 추구를 하다 보면 이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영어 공부할 뿐만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지 않고 단지 애운다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단지 애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뭐가 있어요. 옛날 한문을 외운다는 건 달라요. 한문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외웠죠. 근데 한문은 우리 말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외워도 효과가 나요. 그러나 영어는 전혀 우리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지 외운다면 이건 아주 참 바보스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다가 모두 다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원리를 추구해봐라. 어떤 모든 것이든지 본질이 뭐냐, 무엇이냐, what is it, why is it, 이렇게 항상 추구해봐라. 그렇게 하면 재미를 느끼게 되죠. 자, 우선 영문법 정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그런 것은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영문법 필요 없죠. 또 어려서 유학을 갔다 하면 뭐 영문법 필요 없어요. 영문법 안 해도 되죠. 그러나 한국 말에 익숙해져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사는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그 법칙, 어법을 공부하는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화를 공부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 회화를 공부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영문법이 안 해도 되지만, 영어를 진짜 공부한다는 것은 영문법을 제쳐놓고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말이 생기고 문법은 그 말이 규칙이 될 만한 것을 정리한 것이죠. 우선 말이 먼저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그 나라에 태어났을 때, 또 어려서 이민을 갔을 때, 애를 제외하고는 법을 해야 된다. 이제 반복의 효과인데요. 이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가 52강을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 요령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자, 반복, 미리 말하지만,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승진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해서, 보통 한 30번 정도 읽고, 이제 책 같은 걸 저는 한 30번 정도 읽습니다. 30번 정도 읽고, 또 요약해서 한 70여 번 하고, 그러니까 한 100여 번 정도를 반복하니까 거의 써집니다. 영어도 그냥 술술 나와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주로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로 다 모든 걸 써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영어로 써지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138강의 부침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138강의 영문법 개요를 제가 제시해 놨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52강의 요령으로 그 138강에 붙여놓은 개념을, 요약 자료를 한번 외워보십시오. 모든 것이 외우는 것은 외우려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반복하세요. 반복하는 요령은 제 52강에 제시해 놨어요. 반복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반복하면 외워진다 하니. 자, 본인이 공부할 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여러 핸드폰 같은 게 많죠. 그러니까 훨씬 좋습니다. 자, 학원에 등록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이제 아주 좋습니다. 본인은 EBS 강의도 본인이 한 10여 번 이상, 5강좌를 제가 3반복해서 한 15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 강좌에 뭐 100강좌 하는 것이 있죠. 40분짜리 100강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EBS 강의도 상당히 본인이 공부했다 이런 얘기죠. 결국 개념 이해와 많은 반복이다 이런 얘기죠. 개념 이해와 많은 반복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반복은 52강의 요령을 제시해 놨어요. 그것은 개념이야 많은 반복인데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경우 30여 회 정도, 요약문 70회 정도 반복할 경우에 외워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외우는 요령은 52강 그렇습니다. 자, 본인은 학창시절 때 음악 공부를 거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음악, 뭐 음정, 리듬, 박자 이런 것은 사실은 거의 통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본인은 기타를 반주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통달한 사람도 100여 번 정도를 연습을 해야 그 곡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한 200여 번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기본 것을 통달한 사람도 이렇게 노래 한 곡을 이해하는데도 100번, 200번 이상 돼야 겨우, 그것도 겨우 통달이 되더라. 그저 표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안 나요? 사실 영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 아주 드뭅니다. 외국에서 외국 유학을 갔다 와. 유학 가면 일단 영어 공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히어링 같은 건 되죠. 영어 공부,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회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회화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회화는 잘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회화는 좀 상당히 닳습니다. 자, 결국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국 본인의 설명을 잘 듣고 본인에게 맞는 또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본인은 영어 공부할 때 똑같은 책을 한 3권 정도 구입을 했어요. 3권. 그래서 하나는 사무실에 두고,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차에 두고, 이렇게도 공부했고, 또 책을 이게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좀 두꺼우니까 이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얇게 분할을 지금 한 서너 분으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꼬매서 갖고 다니면서 하면 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영어 정복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유형영문법 이제 공부하시면서 질문을 여러분 하십시오. 아마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것은 거의 근본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참 그렇죠? 본인도 공부할 때 참 질문을 할 데가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영어 정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